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댕기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떠들잖아요.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귀신 같아요. 지방령 있잖아요. 가는데 한번 떠들고 집에 가고. 그렇죠? 느낌이 그래. 됐어요? 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이제 나머지는 됐고요. 마지막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중간중간 나와 있는 기출은 지금은 손대지 말아요. 봐봤자 화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때 되면 다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1, 2월 달부터 풀어줄 건데 1, 2월 달 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배운 것만 풀어줄 거예요. 이 기출도 다 풀려면 여름쯤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할 필요 없고 말한 것만 계속 반복. 대원칙이 뭐라고요? 말한 것만 계속 반복이에요. 말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알았죠? 나중 되면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어려워서, 두 번째 산으로 갈까 봐, 세 번째 필요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이 부분을요. 근데 아마 또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만 잘 이해하면 끝이에요. 일단 봐봐요. 제가 앞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자고 했죠. 뭐라고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자. 그러면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우리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는 걸 우리는 결정에 사업한다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 제가 12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금방 봤던 거.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금방 배운 거. 그 다음에 홍파 위례나 강서 마곡에 대한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뭐가 있죠?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고 그 도시계획 사업은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보통 만들어져 가지고 요 동네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같은 거 만들면서 난개발이 안 되게 딱딱딱 관리를 해줘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 배울 때처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나무 같은 것도 차박차박 심어지고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만들어지면서 공원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학교도 만들어지면서 동네가 깔끔해지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도시계획 사업은 뭐하니까? 계획하여 사업하는 거니까. 시작. 도시계획 사업은 뭐다? 계획하여 사업하는 거니까 난개발 우려가 없겠지. 하지만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건물 건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고 하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건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봐봐요. 요 갑은 내가 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 사업처럼 어떻게 도로 만들고 어떠하게 건물질하고 규제받는 계획에 의한 사업도 아닌데 이 개발행위 할 때 갑은 스스로 내가 건물 지면 아마 도로가 좁아질 거야. 내 토지의 절반 정도를 내서 도로를 넓히고 나무를 안 심으면 환경에 위해가 되니까 내 사재를 몽땅 털어서 한 100만 그루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이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사람일 거예요.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야 나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도 만들 필요 없고 나무도 심을 필요 없어. 나는 나의 개발행위만 잘하면 돼 라고 할 거 아니겠냐고요. 나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만.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함부로 내깔려두면 어떻게 된다? 도로는 엄청 좁아지고 나무는 심어지지 않고
여기 사는 분들 다 폐병 걸리고 이러면서 뭐다? 난개발이 이루어지죠. 이걸 막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막을 필요 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알았죠? 그럼 있으니까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라. 여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니까 건 바이 건으로 허가는 필요 없다. 왜? 포괄적으로 계획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건건이 허가받아라. 야, 너 엄마 도로 넓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어도 안 돼 임마. 너 나무 더 심어 임마. 그럼 허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건밖에 캐밖에로 뭐가 된다?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잘 들어요. Listen carefully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행위를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X.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를 만드는 토지용질 변경을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X.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받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난개발될 염려가 없으니까.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두 가지인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건건이 허가받게 하겠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의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갑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뭐 도로 넓히고 뭐 나무 심고 뭐 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로 만들고 나무 심으라 얘기인데 내가 도로를 얼마 넓혀야 됩니까? 내가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냐고. 그 기준이 모호한 거야. 그래서 나랑 친한 놈이고 내가 잘생긴 놈한테는 뭐다? 아, 조금 하라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놈이고 못생긴 놈한테 많이 하라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야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겠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전부에 만드는 거 아니지. 물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겠지.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전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동네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야 별도의 기준을 만들자. 그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동생뻘 되는 걸로 유사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야 어느 정도 도로 만들어 어느 정도 사업 시행에 나무 심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의 성장관리 계획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뭐 말해? 성장관리 계획. 이래서 우리가 왼쪽의 도시계획 사업과 오른쪽에 대한 뭐다? 개발행위 허가. 그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의 대별 구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야 성장관리 계획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성장관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야. 그럼 물어봐.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지? 여기 X라고 써있어. 뭐라고요? 이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야. 12페이지 그림이 없다니까? 한 번 더 확인해봐. 12페이지 그림이 있나 없나? 12페이지 그림에 아무리 놓고 봐도 성장관리 계획이란 말은 안 보여. 이해 갑니까? 그럼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뭐야? 1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별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배우고 있구나. 도시관리 계획으로 모든 거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설명 지으면 되겠죠. 그 얘기들 봐요.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럼 성장관리 계획은 물어봅시다. 이미 개발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만드는 게 맞을까요? 이미 개발된? 아니면 앞으로 개발될 미개발지에 만드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앞으로 개발될 미개발지에 만드는 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잠깐 써보면 가로하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녹관농자. 뭐라고요? 녹관농자. 어였어요? 녹관농자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어디? 녹관농자 같은 동네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되면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은 요 정도만. 그 의미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물어봐요. 주거지역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따로 기준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상공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보통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따로 녹관농자가 새로 개발이 이루어질 때라고 한다면 정말 난개발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녹관농자에서 성장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을 정하고자 한다면 그 계획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다가 마찬가지 기반시설을 얼마나 배치하고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위해 뭘 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뭐가 된다? 담아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해하자 뭐라고 이해하자?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 지구단위 계획만큼 빡세진 않지만 비스무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리고 이 세팅 이렇게 세팅 마치고 이해가셨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는 이거야 이제.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만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봐요. 형 앞에 가볼게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게 첫 번째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꺼요. 형광펜. 안 끄고 있지 마시고 끄세요. 거기 볼펜 형광펜 있네. 됐고요. 두 번째, 토지형질 변경. 일단 거봐요. 토지형질 변경. 세 번째, 토석 채취. 네 번째, 토지 분할. 다섯 번째, 물건 적치입니다. 총 5가지예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시작.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총 5가지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럼 봐요. 첫 번째, 허가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형질 변경이란 말을 대부분 몰라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허가 대상으로서 토지형질 변경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이고 쌤 우리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먹겠는데 토지형질 변경 알지 모르겠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그게요. 아유 참 토지를 뭐 이렇게 형질에 대해서 바꾸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죠? 이게 쉬운도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쉬운 듯. 그리고 좀 더 아시는 분은 그래. 토지 용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의 용도만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사실 이게. 뭐냐면 봐봐요.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절토를 해요. 잘라내죠. 그럼 절토하는 것도 토지형질 변경이에요. 그죠? 또 하나 절토한 부분 속에서 이렇게 빵꾸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흙으로 메꿔놔야 되겠죠? 그렇게 흙으로 메꾸는 걸 성토한다 그래요. 쌓을 성자에 이게 흙토자하고 흙을 쌓는 거죠. 흙쌓기 이걸 성토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토지를 뭐다? 고르게 다져요. 이걸 정지한다고 하죠. 다듬는 거. 됐죠? 그리고 도로 등을 뭐하죠? 도로 등을 만든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도 형질 변경이에요. 도로 등 포장. 선물 포장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통 새만금 그럼 떠오르는 게 뭐죠? 새만금? 그렇죠.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제방을 싸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뭐가 되겠다? 흙을 넣어서 땅을 만들죠. 이걸 매립이라고 합니다. 매립. 그러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영속적으로 이렇게 돼서 토지의 용도가 영속적으로 바뀌죠. 그럼 뭐야? 지목 설정의 원칙에서 영속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럴 땐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건 토지 형질 변경이 된다 해서 모두 지목이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봐봐. 토지 형질 변경 사항 중에서 지목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한번 해봐. 토지 형질 변경되는 사항 중에서 지목이 바뀌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동의어가 아니야, 이게. 대부분들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하면 토지 용도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무조건 동의어라 보시면 안 돼요. 토지 형질 변경이 더 큰 개념이에요. 형질 변경 중에서 뭐가 된다? 내용에서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영속적으로 용도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이게 토지 형질 변경.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 공부를 할 때 허가 대상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 대부분들이 건물 짓는 것만 우리가 허가받는 거로 오해하지 말고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만이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받는 사항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 토석을 채취하자. 에버바리 토석 채취. 어떤 분이 토석이 뭐예요? 뭐긴 뭐야? 흙토자하고 뭐하죠? 돌석자니까 흙하고 돌 채취한다 이거지. 그렇죠? 아니, 흙하고 돌 채취하는 것도 뭐 난개발입니까? 그것도 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산에 가서 주워오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도봉산 가서요. 8톤 트럭 끌고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 하천에 가서 자갈 이렇게 채취하고 좋은 돌 잘라오고 흙 담아가지고 와보세요. 아마 입구 정도에서 도봉경찰서로 연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관리법 위반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벌이. 그래서 함부로 가서 뭐 가져오면 큰일 나요. 환경에 위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건 허가받아야 가능한 거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개발이익 환수가 당합니다. 환수를 당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거기 어디야 토석 채취하다가 왜 발파해가지고 사람 묻혀 몇 명 돌아가신 데 있죠. 뉴스 봤었죠. 그런 데가 다 채취장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에 엄청난 위해를 줘요. 난개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시작.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은 거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시작. 안 써져 있어. 찾지 말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돼.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 그렇죠? 이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허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석 채취도 중요한 개발행위 허가상이 되어집니다. 단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뭐 난개발입니까? 여러분, 토지 작게 분할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가 작게 분할되면 그만큼 과밀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요 면적에 못 미치게 대지는 분할할 수 원래 없거든요. 주상공록기 60, 150, 150, 260의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이게 토지 분할 허가입니다. 물론 이상으로의 분할은 넓게 자르는 거니까 허가받을 이유는 없겠죠. 나중에 저것도 외워줘야 돼요. 토지 분할도 작게 자르면 그 자체가 난개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물건 적치?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물건 적치를 뭘 허가받냐? 이게 난개발이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봐요. 어디서 그런 거냐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자예요.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을 울타리 밖에 적치한다. 봐요. 녹관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녹관자 주로 산속이에요. 뭐라고요? 녹관자를 쉽게 말하면 뭐다? 쓸 필요 없어.
법 내용이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야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원래 살던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죠? 그 전 집은 뭐 33평이었고 이사간 좀 넓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종전에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집이 커서 다 새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하고 가구를 다 버리려고 폐기물 스티커를 알아봤더니 수십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장난 아니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들었죠. 여기 도봉산이 있죠. 우리 집 뒤에는 관악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 12시에 트럭을 빌려서 그 모든 폐기물을 내 차에 싣고 뭐하죠? 가서 버리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계곡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버리고 내려오다가 가까운 경찰서 연행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됐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란 얘기야. 이 얘기는 환경오염 방지되니까, 유예되니까. 아까 했지 기반시설 설치, 유예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안 할까봐 허가받게 하는 거라니까 환경오염이야. 그죠? 그래서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을 울타리 밖에 물건을 적치한다면 따로 허가받게 하는 게 허가 사항 중 하나가 되어지는데, 재밌는 건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적치 허가를 안 받아요. 왜? 농림지역은 산속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농림지역은 얼마든지 어디에 뭐 버리는지 통제 가능하거든. 녹관자는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떤 걸 버렸는지 어떤 걸 가져왔는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쓰레기 폐기물 전쟁이란 말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 폐기물 업자들이 의뢰인한테는 돈을 받고, 그렇죠? 버리는 건 아무데나 버리는 거야. 미친 피플이지 완전. 이거 은근히 많아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산속에다가 땅이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폐기물 업자가 와가지고 아니다 운수업자가 와가지고 트럭을 주차해 놓는 장소로 쓰겠다. 땅 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준 거야. 연세 1,000만 원인가 받고. 웬 떡이야 이랬던 거지. 그러다가 안 가본 거야. 당연히 뭐 잘 쓰겠지. 근데 시에서 뭐가 날라왔어. 폐기물 처리하래. 뭔 소리야 갑자기? 가봤더니 30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계약한 찾아가 봤더니 바지야 바지. 다른 놈이 사기 좀 간 거야. 사기 쳐먹고. 그리고 그걸 치우래. 치우는 비용만 30억.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요즘에요. 그래서 정말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이유 없이 왜 주겠냐고 돈을 그거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잘 감시하셔야 돼요. 요즘 폐기물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서울시의 쓰레기를 어디 인천 서구에 버리니까 그게 나머지 잔여 기간이 5년도 안 남았잖아요. 3년 남아가지고 서울시 내에 폐기물 처장터를 만들어야 돼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기존 폐기물에다가 추가해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거 데모하잖아. 그것도 하지 말라고, 늘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님비죠 일종의. Not in my backyard. 님이가 아니라 님비. 미안해요. 그래서 보시는 바지 뭐가 되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얘기해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장관리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그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상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용질 변경과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것과 물건 적치에서 총 5가지에 대한 부분에 허가사항이 있다. 그럼 우리가 허가사항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자. 그러면 개발의 허가사항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의 적치라고 해서 총 5가지 허가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거 외울 땐 이렇게 외웁시다. 일단 우리가 허가사항 본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허가사항 본다 한다면 뭐죠?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터터터 시작. 건물에 터터터 더러워. 뭐라고요? 토를 3번 하니 더러운 거죠.
제가 왜 건물에 토토토라고 하냐면요. 개발행위 허가받으러 서울시청 들어갔다가 나오는 업자들이 한마디씩 해요. 이런 얘 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러고 나와요. 왜? 하라는 게 겁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뭐다? 철새 도래지인데 이 투명한 유리로 펜스를 만들었더니 철새가 들이받아 죽어 자꾸. 새가 좀 머리가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새들이 이해할 수 있게 뭐하죠? 막힌 거를 표시해 놔. 라거나 생태 통로가 막혀가지고 멧돼지들이 사랑을 못 나눠. 그래서 도로 밑에 생태 통로 만들어줘. 별걸 다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 나오게 짜증나거든. 요즘처럼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은 것을 싸게 사는 게 더 유리하단 말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한다.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고. 개발행위 허가는 뭐야? 더러운 것이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에 토토토 더러워 개발행위 허가. 시작.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였고 성장관리 계획인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페이지에서는 일단 허가 대상에 대한 부분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허가 대상에 대한 요 의미, 요거 의미하고 언제 허가받는지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은 됐어요. 지금 이야기는 어려워.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언제 허가를 내주겠냐 이 얘기죠. 한번 말이에요. 언제 허가 내줄 거예요? 시작. 그럼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하는 목적이 뭐라 했죠? 제가 난개발 방지였었죠. 안 되겠다. 너 무섭다. 두 팔 들어봐. 무서워요. 30분을 못 버텨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기지개 좀 휘고, 오늘 저기 축구한대요. 그러니까 이따 봐요. 나 어저께 일본 거 봤잖아. 그래서 보도 있다가 1대0으로 치길래, 그렇지, 그럼 뭐, 아유, 니들이 뭐 하니? 그러다가 한참 밀리더라고. 내가, 그렇지, 빨리 너 독일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앉았어요. 2대1로 졌어, 독일이.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에이, 신경질나. 우리 오늘 지금 뭐 되냔 말이야, 우리가. 이기겠지, 3대1로. 봐봐. 어쨌든, 허가기준. 근데 걱정은 돼요. 봐봐. 어쨌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데, 일단 봐요.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요 개발행위 할 때, 나무 같은 것도 안 심고, 도로도 안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게 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 허가를 내주겠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거꾸로 역산해 보면 기반시설 설치하고 위해 방지하고 환경오염 방지하고 경관 적용 조치를 한다면 허가를 내줄게요. 이 얘기 아니겠냐고 뒤집어 얘기하면 안 그래요? 그러면 난개발의 우려가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라인만 일단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을 봐서 첫 번째 본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용도 지역별 규모에 맞아라. 형합한 봐요. 용도 지역별 규모. 어떤 토지용질 변경 규모가 있어요. 법에 정해진 거. 그 규모에 맞아야 돼요. 또한 이게 뭐야? 도시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 시작. 도시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 어긋나면 안 된다. 봐봐요. 그러면 아까 봐봐요. 도시 관리 계획상 요 동네가 잘 들어봐요. 용도 지역이 뭐였냐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어요. 뭐라고요? 도시 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이 뭐였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 용도 지역에서 비응일한 자가 아파트를 짓겠대요. 누가? 비응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아파트를 어떻게 짓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만들어진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한단 말이 아니라 만들어진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장이 계획해 정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한다면 허가 내줄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한단 말이 아니라 만들어진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또 하나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어요. 성장관리 어떻게? 이렇게 기반시설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할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 계획과 상당히 유사하죠? 뭐라고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의 반드시 포함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잖아. 좀 달라. 근데 여기는 봐봐. 뭐라고 나오냐? 필요시에 포함이라고 나와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뭐였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었었어요. 밥상 위에 기본 밥이라고. 그러나 성장관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보다 덜 빡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성장관리 계획상 기반시설 도로 만들게 돼 있어요. 건축물 용도 제한으로 아파트 못 짓게 했어요. 건폐 용적률 규제가 있었어요. 건축물 배치 형태 설치 등에서 거기 맞춰서 개발 행위해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한 끗발 약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뭐다? 한 끗발이 약한 거예요. 이거는 뭐야? 반드시 포함이 아니라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비교 좀 해줘야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완벽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포함 내용이 있지만 여기는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한다는 얘기라는 게 다른 점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여러분. 이렇게 저기요 도로 넓힐게요. 예? 나무 심으실게요. 저기요 도로 넓히실게요. 나무 심으실게요. 예? 예? 떴구나. 됐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애썼지? 애썼다 아이가. 인센티브 주나 안 주나? 줘야지.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줄게. 요게 33의 문제였어요. 올해 지나간 문제. 그죠? 대표적으로 봐봐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지는 계획관리. 봐봐. 원래 계획관리 건폐율이 얼마였지? 그치? 어떻게 기억했지? 이거 어려운 건데? 40. 용적률은 100%였거든. 이것에 불구하고 50%, 125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야.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했다면 애썼다 아이가. 애썼으니까 건폐율은 50까지, 용적은 125까지 인정해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나중에. 지금은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성장관리 계획대로 했으니까 애썼으니 완화시켜 주겠다.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다 성장한 동네엔 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어디에다가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다면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고요. 녹관농자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고, 요게 32, 33 연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하려면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 주란 얘기지. 그리고 그 구역에서는 성장관리 계획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주는 거지. 이해됩니까? 또 표정등은 복잡하다 야. 알았어요. 일로 와봐요. 제가 또 얘기해 줄게요. 봐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야.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 허가 받는데 이 동네가 어디였냐면 녹관농자처럼 아직 성장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시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모이게 되면서 보나마나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뭐하죠? 그러면서 도로가 안 만들어지고 나무도 안 심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위해가 커요. 그럼 뭐하죠? 이런 동네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려면 거기다가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누가 A란 자가 개발행위를 한다면 녹관농자에서 성장관리 계획이 있다면 그 구역 내에서의 A는 만들어진 성장관리 계획대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정률, 환경관리 계획, 경관계획, 높이 이런 것들이 타당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어디서는 시가화가 예상되어지는 녹관농자에서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정해진 곳이라고 한다면 성장관리 계획대로 뭐가 되어진다? 개발행위를 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주민들이 랄지 할까 안 할까? 랄지가 뭔지 구분하면 뒤집어봐. 그렇죠? 그래서 주민에게 미리미리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관련된 부분은 주민 의견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한 군데 더 있거든. 일단 여긴 주민 의견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everybody,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안 따라하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나? 애들 모시면 되고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준. 개발에 허가할 때 용도 지역별 규모에 맞아라. 도시관리 계획 어긋나면 안 되고 성장관리 계획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할 수 없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됐지? 네 번째 기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내 토지는 준주거 지역으로 아주 이용도가 높은 땅이고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저 지평선 끝까지 농지예요. 내 토지만 준주거고 저 지평선 끝까지 옥수수밭이에요. 그리고 저 뭐다 끝도 보이지 않는 산이 보여. 백두산이 있어. 내 토지만 준주거야. 그러면 내 토지에 용도지역별 규모가 맞아.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맞아.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도 안 줘. 근데 조화가 안 돼. 논밭대기 한가운데 80층 아파트가 있어. 아름다워? 저 뭐냐? 이럴 거 아니냐고. 안 돼. 과거에 이조문이 없었을 때는 논밭대기 한가운데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옛날 얘기야. 이 법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하나,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 줘야지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5가지가 개발의 허가 기준이고요. 다만 30일에 나왔다 하면 답이 뭐였냐? 자금 조달 계획이 적정해야 한다? 말도 안 돼요. 돈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겠지. 돈 없는데 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별표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왼쪽 맨 밑에. 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뭐다?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짧게 말하면 난개발을 방지시키려고 하는 거. 그럼 난개발이 안 생긴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내주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이해하시면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얘기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배웠다. 그렇죠? 그런데 허가를 내주려고 했어. 근데 허가 내주던 동네가 상태가 이상해. 왜? 그 동네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면서 금강송들이 모여 있어. 금강송 겁나 익스펜시브 혼돈이 닭가리대 싸운 거 알죠? 그리고 아주 조수류가 막 철새 도래지로 막 1년에 막
천연기념물이 1000만 마리씩 온단 말이에요. 우와, 우량농지인데 얼마나 우량한지 벽시 하나를 이만해가지고 벽시 하나에 밥 한 공기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 어? 이거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안 돼. 수목의 집단 생육, 조수류 집단 서식,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이건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이거? 건건이 와서 허가 내려고 할 텐데 어쩔 수 없다. 미안해요. 허가 못 내줘요. 라고 허가 제한 지역을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동네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왜? 수목이 집단 자라, 조수류 집단 서식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everybody, 우려가 있으니까. 시작. 우려가 있으니까. everybody, 우려, 손상 우려, 허가의 제한, 우와. 시작. 좀 해봐. 우려, 녹차 우려. 감사해요. 합격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우려가 때문인 거예요. 이미 손상됐다면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우려가 있으니까 제한을 가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일단 2개만 기억해요. 1, 2번. 연장은 나중에 얘기하고, 국시도 시구는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내에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자라 조수류 집단 서식해 우량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경우일 땐 3년 내에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연장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한 이유만 이해하시고요. 그 얘기들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봐요.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A가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개발행위 하려고 이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만 허가 대상이 뭔지 받고 허가 기준도 받고 허가 제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겠지. 그런데 허가 내줄 때 그 허가 내주는 기간이 얼마냐는 건데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주게 돼 있어요. 서면이나 국토유형 정보체계를 이용해서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줘라.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줍니다. 그리고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게 허가를 받겠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울시장이 허가 내줄 때 불안했는지. 야, 알았어. 근데 너 허가를 내주긴 내줄 텐데 나 너 못 믿겠어. 조건 걸어서 허가하려고 한다. 라고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건을 걸어 허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주변에 나무 좀 심고 도로도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조경 조치 할 것을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말해 조건부 허가. 근데 문제는 봐봐요.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고 도로를 넓힌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나중에 준공검사하러 가봤더니 어머나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이게 뭔 조화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야, 너 뭐야 임마. 조건했는데 왜 나무도 안 심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랬더니 이 개발행위자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BJR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게 뭐예요? 배째라. 뭐라고요? 배를 쬐 수는 없잖아. 어렸을 때 그러고 안 놀았어요? 뭐라고요? 배째라 이러면서 했잖아 옛날에. 그러면 배째 수 없잖아. 그래서 다음 조치가 뭐냐면 이행보증금이에요. 보통은 이행보증금은 조건부가 나오면 따라 나와요. 조문들이.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다만 잘 나온 질문이 이거죠. 뭐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일 때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공공의 자는
믿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지방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죠? 봐봐요. 공단이라는 말, 뭐 구로공단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뭐라고요? 공단 옆에 써봐. 혼동하지 말고 또. 공공단체. 이고요. 다른 말로 지방공사 등을 얘기합니다. 뭐야 물어보지 말고. 이런 경우라면 따로 이와 같은 이행보증금은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아까 뭐였죠? 공공기관이 뭐였어 아까? 토지주택공사 같은. 기억납니까?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X. 그렇게 한 5번 나왔어요. 참 잘 나오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조건부, 허가와 관련된 부분. 나머지는 나중에.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다면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행위한 거 원상회복 명할 수 있고요. 말 안 들어먹으면 행정청이 대신 철거해요. 이걸 행정대집행위라고 하죠. 근데 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었다면 이 보증금을 뭐다 사용해서 대집행비용을 쓸 수도 있어요. 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다면 대집행비용을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위반자들이 그 행정 대집행에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철거되어지면 대집행비용 내요 안 내요 보통? 안 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예치돼 있다면 대집행 비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라인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마무리해서 준공검사 받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공검사에서 따라해봐요.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건물의 토토토 중에서요. 분물은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건물의 토토토 중에서 뭐다? 토지 분할의 분, 물건 적치의 물. 토가 많아서 토물로 못 외워요. 토물은 더럽고 뭐라고요? 분물.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할 게 없어요. 토지 분할한 걸 뭘 검사할 거야? 말이 안 되지. 물어봐요.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X.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면 앞에부터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는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그 허가 사항은 건물의 토토토로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있고 그 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난개발을 막아야 돼서 용도 지역별 규모에 맞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맞아야 하며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 주무 안 되고 주변 환경 경관 조화를 이루며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격정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허가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렇다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내주고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공공의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지만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아 그렇구나. 시작.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런지 모르겠네요. 표정은 모르겠다 임마 이러면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용어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가장 난개발이 많이 생길 것이라 보이는 게 뭐냐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실 개발행위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안 만들까 봐. 우리 법은 봐봐. 우리 법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안 만들 것 같으니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 또는 도로를 못 만들겠다면 건물을 조그맣게 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난개발 방지 목적성 구역을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절대 뭐가 아니죠? 도시 관리 계획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주상공은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서울
중구 뭐 명동이나 회원역이나 퇴계로 뭐 광화문, 을지로 뭐 이런 데 안 가봤죠? 어떻게 가봤어? 그 먼 데를? 가보시면 겁나게 도심이죠. 복잡하고. 주상공이죠. 그러면 이런 동네 혹시 크리스마스 때 가봤어요? 내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종로 수업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가지고 갔었고 수업을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왔어요. 10시인가. 그리고 나는 평소처럼 광화문으로 가서 한국은행 쪽으로 좌회전을 했죠. 롯데백화점 쪽으로. 근데 안 가 거기부터. 와 장난이 아니대. 1시까지 있었어. 1시까지. 거기서. 차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2시 들어갔어. 와 대박이대. 거기 만약에 롯데월드가 들어온다. 잠실역 같은. 난리 나는 전쟁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잖아. 그런 곳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해줘야죠? 건물을 더 이상은 크게 못 짓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요. 주상공 지역은 이미 개발이 빡빡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하다. 곤란이라고 잘 외워져. 곤란해. 그럼 거꾸로 건물을 크게 짓지 말고 못 넓히니까 건물을 조그맣게 지으세요라고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곤란하면 뭐 하는 거야? 강화하자. 뭐를? 건폐율, 용적률을. 됐나요? 봐봐. 곤란하면 강화하자. 봐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제가 첫째 주에 용어 정의에서도 얘기했었어요. everybody,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듯이 키워드를 머리 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이게.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발의 밀도는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주상공이겠지, 대상 지역이. 됐죠? 그럼 누가 정해요? 특별상을 비롯한 특광,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지정할 수 있는데 따로 도의 승인은 받지 않고요.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이거 그림책 12페이지 안 나와요. 이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X예요. 한 번 더 봐봐요. 12페이지. 1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눈을 씻고 봐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봐봐요. 용도구역을 봐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안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봐. 다음 중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고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즉 성장관리 계획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 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1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 줘야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심의 거치고 지정 변경 고시한다. 어디에서? 주상공 지역에서. 그리고 용적률은 뭐예요? 봐봐요. 반토막 낼 수 있어요. 용적률 반토막. 용적률 뭐다? 반토막. 그럼 물어볼게요. 용적률이 1100%였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550까지 강화할 수 있는 거야. 반토막 낼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어요. 그거는. 아셨죠?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시작. 봅시다. 그럼 봐봐요. 또 하나가 만약에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했다면 요 을에게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어. 도로 등 설치 가능하니까 개발 행위 허가내 줄게. 근데 문제는 뭐야? 너 개발 행위에서 개발 이익을 먹었잖아. 심지어 완화도 됐고. 그러면 너 개발이익 먹은 거 중에 일부 좀 토해내봐.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설치비용 부과함으로써 그 돈 가지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여기는 도로 등을 설치 가능한데 도로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 말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 써도 돼. 오른쪽 위에 써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봐봐. 굳이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의 차이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등을 만드는 게 곤란한 거야. 땅이 없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도로 등 설치 가능한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시작.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을 환수해서 환수된 이익을 가지고 저번에 했죠. 최소한 기반시설 뭐였더라?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첫째 주도 했었지 이거. 그죠? 뭔진 모르지만 음은 기억나지? 고등교육법의 학교인 대학은 왜 제외해? 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뭐 얼마나 개발이익을 먹었다고 대학까지 개발이익 환수에 만드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럼 기억할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해서 개발이익을 얻은 자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아까 교공유공 방법안에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한단 말이 아니라 그 중에 최소한의 필수 기반시설,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라고 하는 딱 7가지만 돈 걷어 설치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5번 고등교육법의 학교. 하나밖에 안 불렀어요. 5번이 답이에요. 그렇게 나온 것만 3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 점 기억해 줍시다. 그럼 오른쪽 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정한다? 절대 주의할 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이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얘한테 돈까지 내래. 얘 가만히 있을까요? 또 화낼까요? 화내죠. 그래서 너무 가혹하면 또 헌법에 어긋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는 중복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시작. 겹치면 안 돼. 말이 계획이 아니. 저번 주도 했는데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없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가 다음의 지역에 지정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예요. 그죠? 해제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개발이익 먹었다고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갑니까?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되고. 그러면 그게 아니어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된다면 이럴 때에도 기반시설 부담 설치 비용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세한 건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관리계획의 계획은 아닌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다?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지. 이것도 참 잘 나와. 왼쪽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왼쪽에 없죠. 주민의 의견 청취는 딱 2군데 나와요. 봐요. 아까 했던 거 기성이면 주민이지. 뭘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뭐 말해?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에 대해선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왜? 돈 내야 되거든. 각종 딜이 필요하거든.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뭡니까? 그냥 용적률 반토막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주민 의견 듣겠다고 덤비지. 그러면 계란 한 판 들고 온다? 새로 산 양복 위에다 계란 던져봐. 쓰러지는 거야. 그렇죠? 이건 거래할 게 없어요. 무조건 용적률 반토막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기 때문에 뭘 거래할 게 없잖아. 주민을 뭐하러 들어. 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라고 하는 떡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하는 떡이 있으니까 딜이 필요하니까 주민 의견이 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무조건 강화인데 무슨 딜을 해. 말해봤자 욕만 먹는 거지. 여러분한테 규제 간다면 좋아하겠어요? 주는 것도 없이? 대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이 기성이란 말을 뒤집으면 의미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안 돼요. 알았죠? 기성이면 주민이다.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말하고요.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계획을 만드는 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시작.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 때 요거 나오죠. 이번 시험 문제였어요. 뭐라 나오냐면은 1년 이내에 만들어줘라. 시작. 안 그러면 1년 된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잃게 됩니다. 여기는 1년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렇죠? 1년. 구역에서 계획 1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네, 정리하기 싫어요. 봐봐요. 그럼 오늘 어딜 배웠냐면요. 다시 한번 12페이지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오늘 배운 게 뭐냐면은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 우리가 요거 배웠죠.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구체적인 도시관리 계획. 이거 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요거 하고 배웠죠? 그리고 뭐다? 아까 요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별도의 뭐다? 개발행위 허가. 요 그림 들어가 있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제에 대한 걸 우리가 뭐하죠? 뒤에서 배웠죠. 그렇죠? 38페이지에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그림 안에서 아직 안 배운 게 뭐냐면 저번 주는 이걸 배웠고 지역지구 구역. 그죠? 아직 안 배운 게 뭐죠? 도시 개발 사업하고 구체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아직 안 배운 거야. 요거. 그죠? 그러면 다음 주는 뭐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얘를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법에서 다음 주에 배우고. 그죠? 정비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뭐다? 그 다음 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로 배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진도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 진도는 정비법을 배웁니다. 그럼 이 그림 끝나면서 7주 중에 5주 정도 끝나갑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2주 뭐 할까? 건축법, 주택법 등 배우고 심하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에 또 일일학습 7장 쫙 푸시고 공부하시면서 1월 달에 새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그림책 가져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1월 달에는 그림책하고 기본서 가져오셔야 돼요. 자, 1, 2월은 기본서를 좀 챙겨줍니다. 찾아보려면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